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밤마다 반복되는 다리 통증에서 영영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단순한 경련이라 넘기다가는 치명적인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3초 응급처치법 하나만 기억하셔도 그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40년간 현장에서 환자들을 진료해 온 의사로서 그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핵심 내용을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 상주에서 진료실을 운영하고 있는 내과 전문의 박노진입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과 만나면서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났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통증은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진땀을 흘리며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극심한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연세가 있는 분들에게는 그 강도가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증상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는 야간 다리 경련이라 부르며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종아리에서 시작되지만 허벅지나 발바닥에서도 나타납니다. 지속시간은 보통 수초에서 길게는 2분까지 이어지며 풀린 뒤에도 근육통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다리 경련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첫째, 낮에 무리하게 움직여 근육이 피로해졌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몸속 전해질 균형이 깨졌을 때도 쉽게 생깁니다. 셋째,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 특정 부위에 긴장이 쌓여 발생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며 자연스럽게 혈액순환이 둔해지는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인뇨제나 고지혈증 약처럼 일부 약물의 영향으로 경련이 유발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단순한 통증이라며 지나치기 쉬운 이 증상은 사실 건강 전반의 문제를 드러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 중에도 종종 다리 쥐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정밀 검사 끝에 생명을 위협하는 혈관 질환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간단히 넘겨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영상은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평생을 괴롭히던 다리 쥐 통증, 단 3초로 사라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에게 직접 시행해보고 효과를 확인한 방법입니다. 기억하기도 쉽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으니 반드시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외곽의 한 마을에서 진료를 보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종아리를 잡고 들어온 60대 농부 최재선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밭일을 하다 밤에 자주 쥐가 나서 고생한다며 무언가 확실한 해결책을 찾고자 찾아오셨습니다. 땀에 젖은 바짓단을 걷어 올리며 통증 부위를 가리키던 그 모습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날 최 어르신께 가장 먼저 권한 방법은 단순한 지압이었습니다. 그 위치는 종아리 뒤쪽 중앙 까치발을 했을 때 움푹 들어가는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이 자리는 승산혈이라 불리는 곳으로 근육이 딱딱하게 뭉치거나 갑작스럽게 수축했을 때 매우 효과적인 부위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그 움푹한 부위를 숨을 내쉬며 강하게 3초간 꾹 눌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힘을 뺍니다. 이 동작을 3회 정도 반복하면 놀랍도록 통증이 가라앉습니다. 실제로 최 어르신도 이후 같은 증상이 생겼을 때 이 방법을 활용하여 통증을 빠르게 진정시킬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리 쥐는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복잡한 방법은 무의미합니다. 그 순간엔 빠르게, 정확하게 누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혈자리는 단순히 근육의 통증을 누그러뜨리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쌓인 피로를 분산시키는 데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 지압법은 잠자리에서도 외출 중에도 심지어 앉아 있을 때도 바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준비물도 필요 없고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손가락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쥐가 난 부위를 직접 풀어주는 자세한 스트레칭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압과 함께 활용하면 회복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심한 통증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직된 근육을 정확하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위마다 필요한 동작이 다르기 때문에 무작정 움직이면 오히려 더 큰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쥐가 난 위치에 따라 어떻게 스트레칭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하게 쥐가 나는 부위는 종아리입니다. 이럴 때는 바닥에 앉거나 침대 위에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뻗고 발가락 전체를 손으로 잡아 천천히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발목이 최대한 위로 꺾이면서 종아리 근육이 서서히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손이 닿지 않을 경우 수건을 발에 걸어 양손으로 당겨도 무방합니다. 절대 급하게 잡아당기지 말고 천천히 부드럽게 시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발바닥이나 발가락에 쥐가 날 경우입니다. 이때는 해당 부위를 반대 방향으로 젖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발가락이 안쪽으로 오그라들었다면 반대로 천천히 바깥쪽으로 펼쳐주는 방식입니다. 손으로 직접 잡아당기기 어렵다면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들어 손으로 조정하면 편리합니다. 허벅지 앞쪽에 통증이 생겼다면 한 손으로 벽을 잡고 안정된 자세를 유지한 뒤 쥐가 난 다리에 발목을 뒤로 잡아 엉덩이 쪽으로 천천히 당겨줍니다. 이때 무릎이 옆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허리가 과하게 젖혀지지 않도록 상체를 곧게 유지해야 합니다. 반대로 허벅지 뒤쪽, 즉 햄스트링 부위에 쥐가 났다면 바닥에 앉아 다리를 곧게 뻗고 상체를 천천히 숙여서 발끝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무리해서 손이 닿게 하려 하지 말고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세는 최소 20초 이상 유지한 뒤 잠시 쉬고 다시 반복합니다. 이러한 스트레칭은 통증이 어느 정도 사라질 때까지 반복해도 안전하며 강한 통증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마사지를 병행하면 더 빠른 회복이 가능합니다. 단, 스트레칭 중 통증이 더 심해질 경우에는 즉시 중단해야 하며 몸이 회복될 시간을 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근육은 갑작스러운 충격보다 천천히 풀리는 자극에 더욱 잘 반응합니다. 오늘 소개한 스트레칭 방법을 익혀두면 응급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쥐가 나는 근육은 일시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다시 시작되는 고통은 결국 생활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응급처치를 잘해도 소용이 없다는 점입니다. 상주 시내에 사는 72세 이정분 어르신은 수개월 동안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는 증상으로 고생해왔습니다.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 찜질을 하고 발을 문질러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찾아오셨을 때도 이제는 피곤해서 자는 게 무서워요 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이 어르신의 사례처럼 반복되는 야간 다리 경련은 반드시 원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수분 부족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근육 안팎의 수분 균형이 무너지고 전해질이라 불리는 몸속 미네랄까지 부족해집니다. 그 결과 근육이 갑자기 뭉치면서 경련이 생깁니다. 특히 칼륨, 마그네슘, 칼슘은 근육의 긴장을 조절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들이 부족하면 몸의 균형이 깨지기 쉽고 쥐가 나는 빈도도 늘어납니다. 평소 물을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마시는 것이 이상적이며 운동하거나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더 늘려야 합니다. 식단 역시 중요합니다. 바나나, 시금치, 토마토, 감자, 멸치, 두부처럼 전해질이 풍부한 음식을 하루 3끼에 골고루 챙기는 것이 기본입니다. 단순히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섭취해야 몸에 흡수가 잘 됩니다. 이 외에도 오랜 시간 앉아 있거나 한 자세로 누워 있는 생활 습관, 지나친 피로, 무리한 운동 등이 반복적인 찌를 유발하는 요소입니다. 특히 다리를 꼬고 앉거나 꽉 끼는 바지를 입는 습관은 혈액순환을 방해해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야간 다리 경련은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단순한 통증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식단을 조절하는 실천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강력한 치료법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다리에 쥐가 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근육이 갑자기 수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수축은 갑작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경직이 잠든 후에 폭발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막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취침 전 짧은 시간 동안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습관입니다. 상주 북천동에서 진료받고 있는 67세 윤복래 어르신은 자다가 쥐가 나서 한밤중에 병원 응급실에 다녀온 경험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잠시뿐이었고 오히려 약물 부작용으로 속이 더 불편해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때 제가 권해드린 것은 별다른 약도 아닌 단 5분간의 습관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5분 동안 종아리, 허벅지, 발목, 발가락을 부드럽게 스트레칭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바닥이나 침대에 앉아 두 다리를 뻗고 발끝을 위아래로 움직여 종아리를 풀고 손으로 발바닥을 감싸 천천히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허벅지 앞쪽은 무릎을 접어 발목을 잡고 엉덩이 쪽으로 당기는 방식으로 뒤쪽은 상체를 숙여 햄스트링을 늘려줍니다. 이 동작들을 각각 30초씩 2회 반복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약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근육은 자극을 주면 오히려 뭉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부드러운 자극은 혈액순환을 돕고 경직을 풀어주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 이 스트레칭을 하면 밤새 혈류가 원활해지고 근육의 긴장이 풀려 다리 경련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내가 차가운 경우에는 따뜻한 수건으로 종아리를 덮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짧은 시간에 실천이 반복되면 어느새 밤에 쥐가 나던 일이 서서히 줄어드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윤 어르신 역시 이 습관을 들인 후 더 이상 한밤중에 놀라 깰 일이 없어졌고 자연스럽게 수면의 질까지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직접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운동은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운동 습관은 오히려 다리쥐를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준비 없이 갑자기 강한 운동을 하거나 특정 부위만 반복해서 사용하는 운동을 오래 지속할 경우 근육의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근육은 평소에 자극을 받으며 단련되지만 갑작스러운 변화에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준비 운동 없이 바로 빠르게 걷기나 등산을 시작하거나 종아리나 허벅지 근육을 오랫동안 한 방향으로만 사용하는 동작을 반복하면 피로가 누적되면서 경직된 상태로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수분 섭취가 부족하거나 전해질이 부족하면 근육의 긴장이 풀리지 않고 잠든 뒤 갑작스러운 경련으로 이어집니다. 즉, 운동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해가 되기도 하는 양면적인 요소입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운동 전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해야 합니다. 다리 스트레칭은 물론 발목을 돌리거나 무릎을 부드럽게 구부렸다 펴는 등의 가벼운 동작으로 근육을 천천히 깨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후에도 마무리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이완시켜야 근육통과 경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운동 강도는 개인의 체력에 맞추어야 하며 무리한 목표 설정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날씨가 덥거나 추울 때는 체온 변화가 급격해져 근육이 쉽게 긴장하므로 운동 환경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리쥐를 줄이기 위한 운동은 강도보다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하루 3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다리 근육이 균형 있게 단련되어 쥐가 나는 빈도가 줄어듭니다. 운동 전후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고 일정한 시간에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처럼 운동은 잘 활용하면 강력한 예방책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방심하면 다리 통증을 반복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사람들은 잠자리의 습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낮에는 멀쩡했던 다리가 밤만 되면 통증을 일으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는 동안의 자세와 주변 환경이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수면 자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을 곧게 펴고 누운 상태에서 발끝이 아래로 처진 채 잠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세는 종아리 뒤쪽 근육을 짧게 만들고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잠든 사이 무의식적으로 근육이 강하게 수축되면 쥐가 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릎 아래에 얇은 베개나 수건을 말아놓고 발끝이 바닥을 향하지 않도록 다리를 살짝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옆으로 자는 자세가 편하다고 하여 무릎을 구부리고 웅크린 채 자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자세는 허벅지 앞쪽과 종아리에 과도한 압박을 주어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몸을 곧게 펴고 양쪽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을 끼워주는 방법이 근육의 긴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불도 중요합니다. 무거운 이불은 다리 위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특히 발끝 부분이 눌리는 구조라면 발목이 굽혀진 상태로 고정되어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가볍고 따뜻한 소재의 이불을 사용하고 발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잠옷은 혈류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몸에 꽉 끼는 바지나 발목을 조이는 양말은 자는 동안 혈액순환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헐렁하고 통기성이 좋은 소재의 옷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발목 밴드가 강한 잠옷이나 속옷은 혈관을 압박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내 온도와 습도도 신경 써야 합니다. 너무 차가운 환경은 근육을 긴장시키고 너무 더운 환경은 탈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바닥 난방보다 온수 찜질이나 따뜻한 수면 양말이 더 효과적이며 여름에는 실내 온도를 24도에서 26도 사이로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실내 공기의 순환도 중요합니다. 공기가 정체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고 이는 근육 피로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수면 중 창문을 살짝 열어두거나 환기장치를 이용해 공기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수면 중에 다리 근육이 긴장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는 단순히 쉬는 공간이 아니라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회복하고 근육을 안정시키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 회복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작은 준비들이 결국 다리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문제는 혈액순환의 저하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대부분 일상 속에서 무심코 반복되는 잘못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습관은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다리 근육이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아 혈류가 정체되기 쉽습니다. 특히 무릎을 굽힌 채 오래 앉아 있으면 종아리 뒤쪽 근육이 압박을 받아 혈액이 아래에 고이게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근육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도 좋지 않습니다. 골반이 틀어질 뿐 아니라 한쪽 다리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져 혈류가 불균형해지기 때문입니다. 되도록 양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두고 30분마다 가볍게 일어나 걷거나 다리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 너무 차가운 바닥에 오래 앉거나 맨발로 생활하는 것도 근육의 긴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리는 따뜻해야 혈관이 확장되고 피가 원활하게 흐릅니다. 특히 찬 환경에서는 다리 근육이 긴장해 작은 움직임에도 쉽게 수축되므로 수면 전 온찜질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너무 조이는 신발이나 압박이 심한 양말은 피해야 합니다. 혈류를 억제해 발끝까지 산소가 도달하지 못하면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고 경련을 유발합니다. 일상 속 사소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다리 쥐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운동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의 자세와 움직임입니다. 다리에 반복적으로 쥐가 날 경우 복용 중인 약물의 영향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약물은 근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체내 전해질 균형을 무너뜨려 쥐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약물은 인뇨제입니다.
이 약물은 체내 수분과 함께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중요한 미네랄을 함께 배출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부족해지면 근육이 쉽게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 치료제나 일부 혈압약, 천식 치료제도 유사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만성질환자처럼 여러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에는 약물 간 상호작용으로 전해질 불균형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약을 복용한 뒤부터 다리 쥐가 자주 생기기 시작했다면 절대 스스로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약물의 중단이나 교체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한 뒤에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시 혈액 검사를 통해 전해질 수치를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약물 외에도 건강보조식품 중 일부 성분은 의도치 않게 체내 수분 배출을 촉진하거나 근육 흥분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병용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리 쥐가 계속된다면 생활 습관뿐 아니라 복용 중인 약물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입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것은 대부분 양성 증상이지만 때때로 심각한 질병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근육 경련이라 판단하고 넘기기 전에 반드시 위험 신호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신호는 한쪽 다리만 심하게 붓고 열감이 느껴지며 붉게 변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혈관 안에 피가 고이는 혈전, 즉 혈전증일 가능성이 있으며 방치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리 통증과 함께 갑작스럽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해지는 경우입니다. 이는 혈전이 폐로 이동한 폐색전증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매우 위급한 상황이므로 즉시 응급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다리가 차갑고 창백해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은 동맥이 막히는 급성 동맥 폐쇄일 가능성이 있으며 다리로 가는 혈류가 끊긴 상태이므로 신속한 처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다리 근육에 힘이 들어가지 않거나 마비 증상이 느껴질 때입니다. 이 경우 척추 신경의 압박이나 중추신경계의 문제일 수 있으며 단순한 다리 경련과는 전혀 다른 범주의 질환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유 없는 고열이나 몸살과 함께 다리에 통증과 부기가 동반될 때입니다. 염증성 질환이나 감염이 진행 중일 수 있으며 자가 처치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모두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신호입니다. 단 1분도 지체하지 말고 바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하며 괜찮아지겠지 하는 생각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다리 쥐가 단순한 통증으로 끝나지 않도록 평소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올바른 습관과 즉각적인 대처로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거나 여러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증상이 있을 땐 자가 판단보다 의료진의 진료가 우선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다리, 편안한 밤을 위해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